서서히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반면 도둑으로 몰린 젊은 남자는 결박당한 채 뒷자리에 홀로 남겨졌어요. 그가 정말 도둑일까? 만약 아니라면 누군가 그에게 죄를 덮어 씌운 걸까? 바로 그때 달리던 버스 앞에 야생동물이 갑자기 뛰어들었습니다. 급작스러운 상황에 넋이 나간 기사는 일단 차를 뒤로 빼기로 했고, 놀란 승객들은 모두 창밖을 취시했죠. 啥？恁吼，先踮咧车顶，我就有车来看卖。 기사가 차에서 내려 상황을 확인했어요. 거기엔 버스에 치여 끔찍하게 으스러진 원숭이 사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엄미를 잃은 새끼 원숭이가 있었죠. 그때 인부 중 한 명이 죽은 원숭이의 상태를 확인한 뒤 이미 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한 기사는 원숭이의 사체를 들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해 쓰레기 고르듯 던졌습니다. 어미 원숭이는 검푸른 바다 밑으로 스르륵 가라앉았습니다. 헤엄없이 바라볼 뿐이었죠. 어미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아니 이미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흐른 뒤 그 작은 존재는 조용히 버스에 올라갔어요. 하지만 기사가 쓰레기를 점검하던 중 돌밖에 있던 젊은 남자도 사라진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밧줄을 들고 청년을 도망쳤죠. 버스 안은 속사였어요. 분명 누가 단단히 묶었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도둑을 하십니까? 할머니는 도둑을 잡기 전엔 절대 떠나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할 수 없이 기사는 버스에 남기로 했고, 이제는 누가 도둑을 쫓아올지 정해야 할 차례. 조용히 있던 여자의 남편은 말없이 장비를 챙겨 밖으로 나섰어요. 제 앞에 놓고 그 모습을 멀리서 매일 안에 지켜보고 있었죠. 자신은 진짜 사랑하는 그렇게 남편은 자루에 씌워진 채 인부들에게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부부가 돌아오지 않자 기사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어요. 어미를 잃은 새끼 원숭이, 그의 그 순간 모든 걸 끝낸 원숭이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한밤중 버스에서 벌어진 잔혹한 복수극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즐겁게 할로윈을 보내려 했을 뿐인데 그 뒤엔 상상도 못할 끔찍한 함정이 숨어 있었죠. 사라진 아이들은 결국 아무도 찾지 못했고, 시간이 흐르며 그 존재마저 점점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오래된 집이 하나 있었어요.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를 이 집은 그 사건 가운데 중심에 있었죠. 과연 이 집은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 그곳에 사는 존재들은 대체 누구일지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주인공인 더키와 태미로부터 시작됩니다. 더키는 오리 모습을 하고 있고, 태미는 고양이 모습을 한 마치 인간과 동물이 조합된 수인 캐릭터예요. 둘은 한밤중에 트릭오어 트릿을 하며 집집마다 사탕을 얻으러 다니고 있었죠. 트릭오어 트릿을 초월 번역하면 사탕 주면 안 잡아먹지 라는 뜻이에요. 즉 할로윈 밤 아이들이 유령이나 괴물 분장하고 이웃집을 돌며 사탕 받는 전통적인 놀이죠. 할로윈은 1년 중 한 번 아이들의 혈당을 끌어올려 당보충하는 날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오늘 밤 얻은 사탕이 너무 적어서 더키와 태미는 실망했어요. 이대로 그냥 집으로 돌아가기엔 뭔가 아쉬웠죠. 그래서 둘은 한 번만 더 돌아보자며 조금 더 늦게까지 동네를 돌아보기로 결심해요. Oh man, this year's Halloween sucks. We barely got any candy. There's still plenty of time to get candy. We just gotta find a good house. Yeah, the night's not over yet. 이 마을에서는 최근 조니 베어라는 아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1978년 10월 31일, 바로 작년 할로윈이었죠. 당시 조니는 할로윈 의상을 입고 동네를 돌아다녔다고 해요. 하지만 이후로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고, 결국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또다시 할로윈이 찾아왔어요. 아이들은 작년 사건 따위는 까맣게 잊은 듯 사탕 얻으러 밤거리를 배회했죠. 덕키와 테미도 몇 집을 더 돌며 많은 사탕을 얻었어요. 덕키는 이제야 촬영을 마크하였습니다. 신문에 너무 늦기 전에 집에 가자. 하지만 태미는 달랐어요. 이걸로는 당구충이 모자란지 더 많은 사탕을 받아야 한다며 똥꼬집을 부려요. 덕키는 내심 불편해했지만 징징대는 태미에게 설득당하고 딱 몇 집만 더 돌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두 친구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However, I think it's getting a bit too late. We should go home. Come on, Ducky. There's still so much houses we haven't visited yet. Don't tell me you're scared about trick-or-treating. 사탕에 대한 욕심에 눈이 먼 태미는 앞뒤 가리지 않고 낡은 집을 문을 두드렸어요. 하지만 마치 가세가 기어오듯 외벽은 달라지고 그저 손이 시려웠죠. 심지어 주변은 나무 판자로 있어 딱 봐도 버려졌거나 귀신 들린 통과처럼 보였습니다. 태미는 망설임없이 문을 두드렸고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문 뒤에는 마녀 복장한 남자가 서 있어요. 아이들을 집 안으로 초대합니다. 오랜만 집 안에는 마녀 양이 그녀의 친구들 그는 토끼 머리를 하고 있었지만 어딘가 무시무시한 모습이었죠. 이 집에 사는 존재들 하나같이 이상하고 불길한 분위기를 풍겼어요. 덕키와 태미는 단지 사탕을 얻으려고 들어왔지만 이 선택은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은 마치 달콤한 향으로 파리를 행복하는 파리 지옥 같았고 마녀와 그녀의 친구들을 알고 청량함의 사랑을 잘 만나 친절하게 대해주었지만 그들의 태도는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특히 갑자기 허락도 없이 카메라를 들이대며 사진 찍기 시작해요. 놀란 아이들에게 호박토끼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매년 할로윈에 오는 아이들의 사진을 찍고 그들의 추억을 보존한다고 말이죠. 이 말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아이들은 단지 사탕을 받으러 왔을 뿐인데 왜 이 낯선 존재들은 그들의 추억을 남기고 Please recall me. 호박토끼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매년 찍어온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은 1975년부터 시작됐고 할로윈마다 이 집을 방문했던 아이들의 모습을 담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 사진은 1979년 바로 작년 할로윈에 사라진 일본의 사진이었습니다. 태미와 덕키는 이 집 존재들의 친절함 속에서 저는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아이들에게 늦은 시간에 밖에 있는 건 위험하다며 이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가라고 합니다. 단 하룻밤뿐이라고 안심시키지만 하룻밤에는 위협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아이들은 갑작스러운 지방에 당황했지만 이 집이 바깥보다 I'm recalling a teammate.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그날 밤 Thanks. 이 집에서 머물기로 결정했어요. I need consumables. Help! Awesome. With the car keep moving in a stupid outfit. 아픈 위험해. 지파, 이쪽으로 와. Oh, I like strange. Don't give up. Your teammates can still recall you. 한밤중 덕키는 침대에서 조용히 일어나 방을 Please 나가고 recall me. 혼자 남게 되었어요. I need consumables. 거리는 소리에 불안함을 느끼며 잠에서 깼습니다.
옆에 보니 덕키가 보이지 않았고 그제야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했죠. Ducky? 집 안은 고요했지만 으스스한 기운이 온 공간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미로처럼 이어진 복도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었고 이 집이 마치 감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태미는 복도 끝 어둠 속에서 가만히 서 있는 누군가를 발견했으며 이 집에 숨겨진 끔찍한 비밀과 마주하게 됩니다. Ducky, come on, dude. This isn't funny. Ducky? What have you done? Get away from me! 호박토끼와 마녀양의 정체는 사실 로렌조와 레이첼 워터맨 부부였습니다. 겉보기에도 기괴해 보이지만 실상은 끔찍한 정신이상자들이었죠. 이들은 매년 할로윈 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집으로 유인해 상상조차 못할 끔찍한 짓을 저질러 왔습니다. 매년 사라졌던 아이들의 행방은 모두 이들 부부의 집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던 거예요. 부부가 찍었던 사진들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희생자들에 대한 전리품이었던 겁니다. 아이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는 순간에도 태미와 덕키는 이 부부가 얼마나 잔인한 존재인지 알아채지 못했죠. 하지만 모든 진실은 마지막 순간에 드러났습니다. 호박토끼는 가면을 벗고 부패하고 훼손된 살갗으로 뒤덮인 괴물 같은 얼굴을 드러냈어요. 상처투성이의 얼굴은 마치 지옥에서 온 괴물 같았죠. 도대체 어떻게 저런 몰골이 되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의 잔혹한 행동과 어울리는 모습이에요. 결국 태미와 덕키는 이 끔찍한 부부의 또 다른 희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은 그의 할로윈에 사라졌고 이전의 희생자들과 함께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렇다면 로렌조와 레이첼 부부는 왜 이런 짓을 벌이는 걸까? 왜 아이들을 떼어내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그들의 흔적을 집안에 방치하는 걸까? 그리고 또 다른 의문은 빌리와 TVA. 이들은 부부의 동료로 등장해 희생자의 사진을 찍거나 한밤중 복도를 배회하곤 했습니다. 그들의 범죄 행위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부부의 잔혹한 행위를 돕고 있다는 건 분명했어요. 빌리와 TVA는 단순한 인간인지 아니면 부활한 시체 혹은 부부에게 조종당하는 존재일까? 그들의 정체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결론은 태미의 경솔함이 자신들을 끔찍한 운명으로 몰아넣었죠. 그리고 워터맨 부부의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다음 희생자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혹시 할로윈 밤 기묘한 집을 보게 된다면 절대 그곳의 문을 두드리지 마세요. 당신도 그들의 전리품이 될 수 있습니다. 호기심이 고양이를 죽인다는 속담처럼 고양이 수인 태미는 고양이답게 지나친 호기심과 욕심으로 친구까지 파멸로 몰아넣었어요. 만약 덕키가 집에 가자 했을 때 같다면 둘은 무사히 집에 가서 사탕 빨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해피한 이야기였다면 애초에 호러 작품으로 탄생할 수 없었겠죠. 이 작품은 유명한 월튼 파일즈 시리즈예요. 월튼은 칠레의 애니메이터이자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그는 로칼 58과 프레디 시리즈의 영향으로 아날로그 호러 시리즈를 시작했대요. 그래서 프레디 시리즈의 팬심으로 2차 창작 게임을 기획하는데 취소되었어요. 그 이유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지금은 유튜브 호러물 시리즈로 자리 잡았어요. 더 미스테리어스 하우스는 그의 작품 중 제법 무서운 작품이에요. 그래서 쫄보들이 본다면 지리면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작품은 끝난 게 아니에요. 다음 편이 또 있어요. 이야기는 태미와 덕키가 사라지고 그 이후를 다룬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의 다음 영상은
그의 비밀을 파헤치기로 하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놀이공원이나 테마파크를 떠올리면 그곳을 대표하는 마스코트가 먼저 생각나요. 디즈니의 미키마우스와 그의 친구들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런 사랑스러운 캐릭터 뒤에는 숨겨진 고충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인형탈 알바예요. 인형탈 알바의 시야각은 매우 좁습니다. 그런데도 보기만 하면 미친듯이 반응하는 잼민이들을 상대해야 되며 가끔 이유 없이 고자 공격을 받거나 피니시 무브를 쳐맞는 등 스트레스가 너무 커요. 게다가 일본에서는 인형탈 알바가 폭발까지 감수해야 하는 극한 직업이에요. 덕분에 인형탈 알바는 상하차 알바와 더불어 아르바이트 기피 대상으로 꼽히죠. 이렇게 대중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주는 게 마스코트의 역할인데 포럼물에서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해요. 바로 애니메트로닉스라는 인형 로봇으로 표현되며 대표적인 예로는 프레디와 친구들을 들 수 있죠. 오늘 소개할 영상은 기괴한 마스코트들이 등장하는 아날로그 호러인데요. 한때 가족 휴가를 위한 거대 테마파크로 개발된 맥켄지 러닝 로지. 이곳은 다양한 엔터테인먼트와 교육 전시회를 결합하여 그랜드 오픈을 준비 중이었고 갑작스럽게 파산했어요. 이유는 부실한 예산 관리를 포함한 여러가지 문제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테마파크의 폐쇄 뒤에는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어요. 바로 내부에서 발견된 의문의 테이프 때문이죠. 이 테이프에는 외부에 절대 공개해선 안 될 마스코트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공개하면 안 된다는 것은 결국 공개하게 된다는 것이 금지된 사과를 먹고 싶어하는 이브의 마음가를 치른다는 사실이에요. 이번 영상에서는 맥켄지 러닝 로지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들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과연 마스코트의 비밀은 무엇이고 누가 이 사건의 배후에 있는지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맥켄지 러닝 로지. 한때 지역 테마파크가 될 수 있었던 이곳은 이제 공포와 미스터리가 뒤덮인 풍물스러운 장소가 되었어요. 아케이드와 레스토랑에는 여러 애니메트로닉스가 있었지만 이들은 결국 오작동과 의문의 비극을 일으킨 뒤 방치되거나 폐기되고 말았죠. 그 치명적인 오류는 바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었죠. 교육용 로봇이었던 애니메트로닉스들은 대체 왜 갑자기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을까? 그들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닌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이 끔찍한 사건은 애니메트로닉스를 제작한 운영자와 조직의 명성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여러 교육 및 안내 비디오를 통해 당시의 비극과 이 로봇들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 공포를 불러일으켰는지 엿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영상에서는 맥켄지라는 로봇에게 쫓기는 사람들의 절박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즐거운 놀이공원이 아닌 생존을 위한 사투가 벌어지는 끔찍한 현장을 목격하는 기분이 들어요. 맥켄지는 사슴 형태의 인형으로 아케이드를 무섭게 휘젓고 다녔습니다. 희생자는 간신히 테이블 밑에 숨었지만 맥켄지는 테이블을 거침없이 뒤엎고 숨어있던 사람을 찾아내죠. 그리고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벌어졌어요. 결국 희생자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음 또 다른 발견 영상에서는 오작동하고 적대적인 라일라가 등장하는데요. 즉 살쾡이 모양의 로봇으로부터 숨어있던 또 다른 피해자가 녹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마스코트는 까마귀 모양의 애니메트로닉스 리처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건 비버 형태의 애니메트로닉스 보우예요. 보우는 마치 친구처럼 다가와 뭔가를 건네주려는 듯 했지만 순식간에 태세 전환하고 희생자를 공격했어요. 특히 보우라는 비버 로봇은 다른 로봇들과 달리 훨씬 교활하고 영리한 면모를 보였어요. 그는 목표를 위해 물건을 이용해 희생자들을 속이는 높은 지능을 발휘했죠. 카메라 영상에는 그 끔찍한 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로써 맥켄지 러닝 로지의 주요 캐릭터들이 모두 소개됐습니다.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장소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볼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의 숨겨진 이야기는 무엇일까? 단순히 기계적인 고장 때문인지, 아니면 이들을 이렇게 만든 더 사악하고 불길한 무언가가 존재했던 걸까? 알고 보니 버려진 맥켄지 로지에서 나온 버려진 로봇 부품들이 고가에 거래되고 있었어요. 바로 에비스 아다티즈라는 쇼에서 말이죠. 특히 맥켄지 로봇은 희귀템으로 평가받으며 매우 비싸게 팔리는데요. 그 이유는 이 로봇들이 새로운 기술을 실험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모델이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이 로봇들과 관련된 괴담들이 더해지면서 가격에 괴담 프리미엄이 붙었죠.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무섭고 불길한 것들에 끌리는 경향이 있었으니까요. 더 충격적인 건 이 로봇들과 관련된 살인사건입니다. 맥켄지 러닝 로지에서 여러 시체가 발견되었다는 기사가 있었죠.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던 거예요. 누군가가 이 로봇들을 이용해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요. 맥켄지 러닝 로지의 어두운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리브랜딩 영상들은 로봇들의 잔혹성을 보여주는 증거들이죠. 라일라는 소리 없이 다가가 희생자들을 공격했어요. 조용한 모터 덕분에 눈치채기 어려웠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사람을 해칠 수 있었죠. 이 영상들은 1999년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며 당시의 섬뜩한 분위기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보우의 리브랜딩 영상에서는 보우가 고기를 뜯어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고기 덩어리는 희생자들의 일부일 가능성이 있어 더욱 소름 끼치죠. 이 모든 장면은 방문객들이 로지에서 직면하게 될 잔혹한 사건들을 예고하는 듯